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의 배경 중 하나는 부정선거이다. 부정선거는 정론이 아니다. 국내에서 부정선거를 논하는 사람은 음모론자 혹은 윤석열을 지지하는 극우 세력 취급을 받는다. 그러나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부정선거에 대해 깨림칙한 느낌을 받게 된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과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사람의 의견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고, 이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분들에게 맡긴다. 1. 정황적 증거. 내가 제일 우선순위로 언급하고 싶은 것은 정황적인 증거, 세계적인 추세이다. 더 이상 부정선거는 대한민국 내에서 투표에 진 일부 정치 세력이 퍼뜨리는 음모론의 수준이 아니다. 대한민국 내부가 아닌 전 세계에서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들이 확인되고 있다. 트럼프는 취임식 이후 비공식 연설에서 부정선거를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캐나다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중국이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사실을 공식 보고서를 통해 인정했다. 호주의 대간첩 안보기구인 국가안보정보원은 중국 스파이가 출마하는 노동당 후보를 매수하였다고 언론에 전했다. 그 외에 아프리카에서도 콩고민주공화국, 가나, 나이지리아 등 16개국이 부정선거로 시위가 일어났다. 중국이 전세계 각 국가의 선거에 개입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정책을 펴는 정당의 정치인을 지원하는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서양 국가에서도 중국의 개입이 일어나고 있는데 중국 바로 옆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거에는 개입하지 않았을까? 그것이 부정선거의 제일 큰 정황적 증거이다. 이성관이와 A-WB. 트럼프 정부의 정부 효율부 DOG의 수장 머스크는 미 국제개발처인 USAID의 폐지를 선언했다. USAID는 100개국 이상에서 대규모의 인도적 지원, 개발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머스크는 정부의 효율 차원에서 USAID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 조직이기 때문이라고 발언했다. 머스크에 따르면 USAID는 뒤에서 중국과 결탁하여 COVID-19, 즉 코로나 질병을 확산시키는 데 자금을 댔다고 한다. 심상치 않은 기관이다. 근데 놀랍게도 이 USAID의 다른 사업 중 하나는 A-WEB를 지원하여 전 세계의 선거 기술과 노하우 및 교육 시스템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USAID와 함께 선거 기술을 전 세계에 지원한 A-WEB는 바로 대한민국 인천 송도에 거점을 둔 한국 기관이다. 이 A-WEB는 콩고민주공화국, 키르기스스탄, 이라크 등의 서버 중앙 서버를 무상으로 구축해주고 전자 개표기 등의 수출을 주선하였다. 그리고 놀랍게도 해당 국가들에선 전부 부정선거 논란이 일어나 시위 및 내전까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림이 그려지는가? 중국은 A-WEB라는 기관을 통해 전 세계에 부정선거를 수출하고 있었던 것이다. 3. 대법원의 판결.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이미 판결을 통해 부정선거를 부정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대법원의 판결을 신뢰할 수 없다. 부정선거를 부정한 사유는 부정선거 행위의 주체를 피고인이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해당 부정선거를 위해서는 고도의 전산 기술과 해킹 능력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인력과 조직,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말하면 부정선거의 주체를 증명하지 못했을 뿐 부정선거의 증거는 유효하며 대규모의 인력과 조직, 막대한 재원이 있는 주체가 있다면 부정선거가 가능하다는 말이다. 그 막대한 재원과 조직을 갖춘 부정선거의 주체가 누구일까? 바로 중국이다. 우리는 앞선 사실들을 통해 그 조직을 중국이라고 합리적으로 추측을 할 수 있다. 이미 성관이가 지원하는 A-WEB, 중국과의 커넥션을 통해 세계 여러 국가에 부정선거를 수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4. 국정원의 감사. 국정원은 2023년 선관위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감사의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변론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감사 결과 국정원은 사전 투표한 인원을 투표하지 않은 사람으로 표시하거나 사전 투표하지 않은 인원을 투표한 사람으로 표시할 수 있는 등 다수의 해킹 취약점을 발견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선관위의 시스템이 해킹이 취약하긴 했으나 실제 해킹의 흔적을 찾지는 못했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해킹은 없었던 것일까? 아니라
선관위는 감사의 기간이 제한되어 전체 서버를 점검하진 못하였고 단지 5%의 서버만 점검하였다. 나머지 95%의 서버를 전수조사하였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수 있다는 것이다. 5.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지지율 차이. 수학적으로 특정 규모 이상의 모집단이 형성되면 그 모집단의 지지율과 전체의 지지율은 유사한 양상을 띠어야 한다. 이는 통계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며 아주 비정상적인 변수가 더해지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렇게 돼야만 한다. 이 법칙에 따라 사전투표의 지지율과 전체 투표의 지지율은 유사한 값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21대 총선부터는 아주 기괴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본투표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지지율이 비슷한데 반해 사전투표에서는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는 것이다. 22대 총선에서 사전투표의 격차로 당락이 바뀐 지역구는 52개이며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승리하였다.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지지율의 차이가 있는 것조차도 이상한데 심지어 사전투표를 통해 당락이 바뀐 결과가 모두 더불어민주당의 승리이다. 이것에 대해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당신은 정말로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중국이 사전투표에 개입하여 선거를 조작하였다는 것이 더 신빙성 있지 않은가? 6. 기타 지역적인 증거들. 기타 선거 현장에서 발견되어 인터넷을 떠돌아다니는 무수한 증거들이 있다. 가령 배춘입 투표지, 화살표 투표지, 형상기억종이, 색이 다른 투표지, 봉인지, 훼손 투표지에 붙어있는 접착제 등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 선관위는 하나하나 반박하여 정상적인 선거에서도 가능한 일이라고 하였다. 한때 선관위는 형상기억종이라고 언급하였으나 후에 이것이 잘못된 해명이었음을 인정했다. 즉 그들의 해명은 대충 끼워 맞추기이지 제대로 된 해명이 아니다. 해명의 신뢰성이 떨어진다. 이 중에는 선관위의 해명대로 정상적인 투표지도 있을 것이나 그 중에는 분명 비정상적인 투표지도 있을 것이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앞서 언급한 전세계적인 중국의 선거 개입 추세와 사전투표의 비정상적인 민주당 지지율을 보았다면 더 이상 이러한 지역적인 증거에 목맬 필요가 없다. 7. 선거의 절차.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총선에서의 사전투표와 본투표가 모두 수개표로 이루어졌으며 사전투표의 경우 24시간 CCTV로 감시되고 있으며 투표 과정에서 양당 참관인을 비롯한 수많은 감시자들이 있어 부정선거가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다 대법원의 판결에서 언급하였듯 배후의 거대한 조직이 조직적으로 부정을 저지른다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거대한 조직이 감시인의 눈을 피해 혹은 감시인을 매수하였다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런 정황 증거와 수많은 지역적 증거들로 미루어 볼 때 선관위는 명백히 전수조사와 감사를 받아 이러한 의혹을 밝혀내어야 할 것이다.